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ITQ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ITQ 시험은 국가에서 공인 인증한 국가 공인 인증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나 정보 처리 정보 기기나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처럼 이 ITQ도 한국 생산성 본부라는 곳에서 주최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자, 이 ITQ는 이전 버전으로 응시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현재 버전으로 응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예전에는 오피스 2003 버전으로 응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피스 2007 그리고 2010 버전으로 버전이 변경되면서 해당하는 변경 버전 부분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2007 버전이 아닌 2010 버전으로 공부를 해볼 겁니다. 2007과 2010은 변경된 이후 버전이라 문제에 대한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툴이 바뀌었기 때문에 툴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전에 오피스 2003은 사용해 봤는데 2007이나 2010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2010에 대한 변경 부분을 잘 보시고 문제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과 같이 ITQ 시험을 공부하게 될 강사 오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ITQ 시험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ITQ 시험은 총 5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과목은 5과목인데 해당하는 내용은 좀 많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한글과 한쇼, 한셀은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MS 워드, 한글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인터넷을 제외한 이 부분은 MS 오피스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버전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은 CBT 방식이라고 해서 4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죠. 그 익스플로러가 내장 테스트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보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자, 현재 CBT 방식과 PBT는 이렇게 종이를 나누어 주고 시험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 시험 방식을 PBT라고 하고요. CBT는 시험지 없이 컴퓨터에 문제가 나타나는 이런 방식을 CBT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은 CBT 방식을 치르는 곳도 있고 아직 PBT 방식을 사용하는 곳도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점점 CBT 방식으로 좀 전환되는 추세라는 거 좀 알아둘게요. 자, 그리고 아래 한글과 MS 워드는 같은 내용입니다. 아래 한글, MS 워드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내용은 같아요. 한쇼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만 다르고 내용은 같아요. 한셀과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은 다르고 내용은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래 한글 그리고 MS 워드는 같은 시험이라는 거. 한쇼와 파워포인트도 같은 시험이고요. 한셀과 엑셀도 같은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한컴 오피스를 이용을 하고요. 위쪽 라인은 아래쪽 라인은 MS 오피스를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아래 한글은 2007과 2010 버전 둘 다 응시가 가능해요. 그리고 한쇼와 한셀은 이번에 새로 나온 시험이기 때문에 한컴 오피스 2010 버전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 워드, 한글 엑셀, 한글 액세스, 파워포인트는 전부 MS 오피스 2007과 2010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취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ITQ에 대한 시험 배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은 각 과목당 전부 500점 만점입니다. 5문항에서 10문항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무, 작업형,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험 시간은 과목당 60분입니다. 파워포인트도 60분이고요.
파워포인트는 총 슬라이드 6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 종료가 이번에 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검 종료를 안내해 드릴게요. 자, 기존 검정은 한 과목만 응시하셔도 되고 복수 2과목이나 3과목을 하루에 같이 응시하실 수도 있어요. 한 과목 응시하실 때는 그 전에는 16,500원이었는데 1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2과목은 35,000원에서 34,000원, 3과목은 44,000원에서 4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이 인상은 2015년 7월의 정기시험부터 검정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7월이 2015년 6월 5일부터거든요. 그 시험부터 검정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되셨죠? 자, 요거 꼭 알고 계세요. 자, ITQ는 500점 만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합격과 탈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3가지의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A등급은 점수가 500점 만점에서 400에서 500점 사이, 그러니까 400점까지를 A등급이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300점부터 400점, 이 300점 사이는 B등급이고요. 200점대는 C등급으로 분류를 해요. 200 미만은 그냥 불합격, 탈락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완벽하게 갖춰진 이후에 시험을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먼저 내가 어느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보신 다음에 한 번 더 보실 수도 있어요.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자, 나는 처음에 접수를 해서 시험을 봤더니 C등급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과목을 다시 접수하셔서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B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그럼 A등급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ITQ라는 시험은 등급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자격에 대한 내용을 올려가는 이런 시험이 ITQ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5과목 모두 다 그래요. 한글도 그렇고요.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인터넷 모두 다 A, B, C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5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A등급은 보통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80%에서 100%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B등급은 60에서 80% 정도, C등급은 40%에서 59%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험에 대한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격증은 내가 몇 과목을 취득하든지 하나의 자격증에 동시에 찍혀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때는 내가 목표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발급을 하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목표하는 점수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재응시를 해서 내가 목표하는 점수가 나왔을 때 자격증을 발급하시면 해당하는 점수의 등급에 따른 자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자격증에는 등급만 나오지 점수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A등급에 400점으로 A등급을 받든 500점으로 A등급을 받든 A등급을 받으셨으면 더 이상 재응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ITQ에 대한 합격 기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알아봤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공부할 파워포인트에 대한 시험이 어떻게 제출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한글 파워포인트는 오피스 2010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자, 만들 거고요. 전체 구성 점수가 있어요. 마스터라든지 슬라이드에 대한 개수, 번호, 바닥글,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크기, A4 용지에 맞췄는지 이런 전체적인 구성을 평가하는 점수가 60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슬라이드가 6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는 40점이에요. 자, 지금 요 기준 자체가 해당하는 기준 자체가 2003을 기준으로 작성한
부분이에요. 2010, 2007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해당하는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가 아닌 표지 슬라이드로 바뀌었습니다. 자, 도형과 그림을 이용한 제목 슬라이드는 맞는데 제목이 도형으로 들어가고요. 워드 아트도 사용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지정한 그림을 넣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목을 어떻게 좀 변형을 해서 디자인 있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표지 슬라이드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40점이고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목차에 따른 하이퍼링크와 도형, 그림을 배치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얘는 총 60점입니다. 3번의 텍스트 슬라이드. 얘들은 텍스트와 클립아트, 도형의 조화에 대한 능력 배치를 평가한다. 이것도 이전 버전의 내용이고요. 자, 텍스트 슬라이드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클립아트와 도형은 빠지고요. 동영상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표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는 이전 버전과 똑같아요. 자, 표와 도형을 이루어서 표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80점이고요. 자, 가장 비중이 있는 슬라이드가 5번, 6번 슬라이드예요. 5번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자, 차트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표와 차트 같은 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차트 슬라이드라고 해서 위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진 않아요. 차트 따로, 표 따로 해서 따로 표를 작성해서 차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표와 차트를 모두 할 수 있는지 보는 부분이고요. 차트에 대한 편집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차트 슬라이드는 100점에 대한 평가 부분이 들어가져요. 그 다음 6번 도형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도 100점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형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형을 이용한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도형과 그룹, 애니메이션,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은 이전 버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현재 버전에서는 스마트 아트라는 기능도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자, 도형 슬라이드에서 스마트 아트도 하나 더 추가돼서 전체적인 시험 출제에 대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 자, 조금 변경된 게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각각 이제 문제에 들어갈 때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넘어갈 겁니다. 되셨죠? 자, 전체적인 파워포인트에 대한 시험 출제 기준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2010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한번 훑어보고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2010하고 2007이 어떻게 다른지, 특히나 2003 버전을 쓰셨던 분들은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었을 거예요. 2010 버전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리고 혹시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2010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ITQ 시험에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자, ITQ에 대한 과목별 변경사항을 좀 살펴볼게요. 내용은 똑같고요. ITQ의 첨부 파일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첨부 파일에 대한 수정 부분이 됐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셔야 할 파워포인트에 대한 내용도 조금 변경이 있어요. 다른 내용은 똑같고요. 파워포인트와 인터넷만 조금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변경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첨부 파일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식의 첨부 파일이 있었다면 지금은 위쪽 라인의 첨부 파일로 전부 바뀌었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첨부 파일이 변경이 되었고요. 기존 1, 2, 3, 4번의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파일의 확장자는 JPG로 통일되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1번의 표지 디자인 부분에서 도형을 삽입하고 전편집하는 형태를 이런 형태로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도형을 많이 편집하는 이런 큰
한 도형의 형태로 편집을 했다면 지금은 하나의 도형을 살짝 변형하는 형태로 변형이 됐다는 거. 그리고 변형한 후에 그 도형에 이렇게 그림을 채우는 내용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도형에 대한 효과도 적용을 해서 이런 식의 도형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라는 거 하나 변경이 됐고요. 표지 디자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그림에 대한 채우기와 도형 효과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제목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그림에 대해서도 그림 채우기와 도형 효과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해당하는 그림에 대한 내용을 파일에 대한 내용을 이용해서 그림을 넣어주고 채우기를 그림으로 해주고 그리고 서식에서 도형에 대한 뭐 지금은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가 들어갔지만 네온이나 반사 효과, 그림자 효과, 뭐 입체 효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도형 효과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게 좀 크게 변경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목차 슬라이드에서 다른 것들은 별로 변경된 것이 없는데 그림을 이렇게 안쪽으로 좀 집어넣어서 뒤쪽으로 그러니까 도형 뒤로 보내기를 했다면 그런 게 좀 없어져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옆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림자 기능이라든지 그림에 대한 옵션 사항들이 조금 변경이 되고요. 대신 목차에 대한 뭐 도형을 돌린다든지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없앤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변경되었다는 거. 크게 달라진 건 없죠. 그 다음 슬라이드 4번의 표 슬라이드 부분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스타일에 대한 스타일로 나왔었어요. 표에다가 위쪽에 도형을 겹쳐서 나타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표 자체를 스타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하나 추가했다라는 거. 그리고 표에 대한 배치를 이렇게 조금 위쪽 도형에 대한 배치를 좀 붙여서 했다라는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자, 달라졌다고 해도 크게 뭐 별로 달라진 내용은 없어요. 이런 식의 조금의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것 정도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도형 슬라이드인데요. 6번째 슬라이드. 자, 스마트 아트에 대한 부분의 편집 상태입니다. 이전 내용에서는 도형 슬라이드에 그냥 스마트 아트를 추가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의 크기를 줄이고 글자를 쓰고 요거까지만 나왔다면 지금은 스마트 아트에 대한 기능이 조금 더 확대돼서 좌우 전환에 대한 효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추가를 한다든지 도형 추가, 삭제, 그리고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스마트 아트에 대한 편집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되었어요. 되셨죠? 기존에 있는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런 부분의 세부 사항들이 조금씩 변경되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2010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 사항 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